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7월 6일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연평도에서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의 아들입니다. 현재 고2에 재학 중이며 여동생은 이제 8살로 초등학교 1학년생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통화를 했고 동생에게는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며 화상통화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아빠가 갑자기 실종이 되면서 매스컴과 기사에서는 증명되지 않는 이야기를 연일 화제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과 저의 엄마는 매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요? 저희 아빠는 늦게 공무원으로 임명돼 남들보다 출발이 늦었던 만큼 뒤지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에 오셔서 직업 소개를 하실 때도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셨고 서해어업관리단 표창장,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장, 인명구조에 도움 주셔서 받았던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장 표창장 제누로 직접 보았고, 이런 아빠처럼 저 또한 국가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아빠입니다. 출동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집에 한 번, 두 번밖에 못 오셨지만 늦게 생긴 동생을 너무나 예뻐하셨고 저희에게 누구보다도 가정적인 아빠셨습니다.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180cm의 키에 68kg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 180키에 68kg라면 상당히 마른 체격이죠. 그 아빠가 38km 거리를, 그것도 조류가 거꾸로 오는 거기를 거슬려 올라갔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본인만 알 수 있는 신상 정보를 북에서 알고 있다는 것, 또한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이름과 고향 등의 인적 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면 누구나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나라에서 하는 말일 뿐 저희 가족들은 그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분노가 묻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빠가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제 동생을 몰락시키는 현 상황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참 이 절절한 이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좀 상당히 울적해집니다. 네,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이 북피살 공무원 죄가 있다면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열심히 사는 죄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 또 열심히 자기 본분을 다해서 국가 공무를 갖다 수행했다는 죄, 바다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다에서 그 예쁜 아들, 딸, 부인 생각 외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바다, 예. 그리고 그런 모습에서 이 아들의 편지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혼자서 38km를 갖다가 이 조류가 이렇게 거꾸로 오는데 그걸 헤엄쳐서 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상상을 해도 금방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상을 북한 애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80m에서 물어봤다? 바닷속에서 파도 소리가 1m 이상이었는데 저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데, 그리고 그 배에서 물어본다면
북한군이 물어본다면은 그 배가 동력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통통통통통통통 하는 그 디젤 물어볼래야 물어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말하는 소리도 들을 수도 없고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체포했습니다. 끌려가서 취조를 하고 그 다음에 딱 내려보내고 충격을 가한 겁니다. 그건 뭐 금방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체포했겠습니까? 월북하는 사람을 사살을 한다? 북한에서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월북한 사람, 좋아서 월북하는데 사살해버려. 그리고 그 대위, 정장이 그 배 대위가 정장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살권이 있습니까? 군에서 처음에 초기에 말한 게 다 맞는 겁니다. 그게 초기에 감청 다 하고 뭐 불꽃 나고 뭐 이렇게 한 거 다 맞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감청 기술은요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저기 공직에 있을 때도 보면요 그 감청 기술은 뛰어나다는 걸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몇십 년이 흘렀는데 제가 공직에 있은 지가 몇십 년이 흘렀는데 한 엄청나게 흘렀는데 지금 얼마나 더 이 저 기술이 첨단 기술이 더 있는데 환하게 다 알고 있죠. 그걸 또 뭐 이러쿵 저러쿵 하고 또 위에서 이 정략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얽히게 돼 있습니다. 얽히게 돼 있어. 논리가 이게 깨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공무원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뭘 하고 있었느냐고 묻는 항변의 편지. 우리는 이걸 새겨야 됩니다. 피살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내진 씨는 고등학교 2학년 조카. 이모군이 대통령에게 자필로 쓴 편지를 공개했는데 편지는 존경하는 대통령께 올립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들어보셨죠? 연희 때와 다름없이 통화를 냈고 동생에게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며 화상통화까지 자식에 대한 그 어버이들의 마음은요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그 아들 딸을 생각하는 것이나 이 민초들이 아들 딸을 생각하는 것이나 가슴이 절절하기는 매일반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아빠가 갑자기 실종되면서 매스컴 타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과 저는 엄마와 매일 고통 속에 산다는 것. 자, 얼마나 고통 속에 살겠습니까? 네. 한국 정부가 월북 주장을 했다는 것. 그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바로 이군이 반박한 겁니다. 그의 부친에 대해서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39km를 그것도 조류가 거슬러 갔다는 것. 그게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통령께 묻고 싶다면서 지금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분노와 정말 슬픔이 같이 묻어있는 느낌입니다. 국가가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고등학생에게는 그 질문밖에 없습니다. 슬픔과 분노, 아버지를 잃은 슬픔 플러스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분노 안 하게 됐습니까? 어린 동생은 아빠가 해외로 출장 가신 줄 안다. 아빠가 며칠 후 집에 가면은 선물 사준다고 하셨기에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매일 밤 아빠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잠든다.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그 말.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상을 누가 만들어 있고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뭘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얘기.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절규입니다. 그
고등학교 학생의 절규가 아닙니다. 이래서 국민들이 붕괴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네. 나중에 그 아들의 편지를 한번 이제 언론에 다 날 거니까 났을 겁니다. 에, 그 지금 제가 났습니다. 이게 그 조선일보에 아주 원문이 아주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 원문이 상세히 나오고 또 사진본까지 나왔습니다. 그 아들이 공무원 아들이 쓴 편지의 그 필체라든가 이 사실까지 나왔는데 그리고 그 원문을 인쇄와 활자화 해가지고도 쭉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됐지?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이 지점까지 와서 이 고등학교 2학년생의 이 절규를 갖다가 꼭 들어야 하지? 이 절규의 내용이 눈물겹고 분노하고 그 슬픔인데 왜 우리 국민은 이런 고등학교 2학년생의 이 절규, 이 소리를 듣고 같이 분노해야 되는가? 같이 슬픔에 잠겨야 되는가? 바로 이런 부분의 문제가 우리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